자, 우리 계속 이어서 할게요. 이 자본 배분선 볼게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 분산 모형을 가지고 이런 걸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시그마 P가 있고, ERP가 있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효율적 투자선이 있죠. 효율적 투자선. 투자선이 있고, 투자자들의 어떤 무차별 곡선. 그래서 여기 P라고 한다면, 이 P를 우리가 말하는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든 건, 아이고, 폴리오. 무위험자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고 전제한 거예요. 근데 막 해서 나오는 게 만약 무위험자산이 존재한다면, 무위험자산은 어떤 자산이냐? 그죠? 쉽게 말하면 어떤 자산의 표준변차가 0인 자산. 자산의 수익률에 변동이 하나도 없는 자산이에요.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3%면 정확하게 항상 그 기대 수익률만큼 실제로 달성하는 자산, 그런 거예요. 현실에서 이런 무위험 자산은 사실 존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예상한다고 그 예상한 수익률로 어떤 내가 원하는 그 예상한 수익률로 항상 달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보다 보니까 현실에서 이런 무위험 자산의 어떤 유사한 애들이 좀 존재는 하더라.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는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애들이 존재는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사한 애들이 도대체 어떤 애들이냐 보니까 여기서 그 어떤 국가에서 발행한 이런 채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권들의 수익률, 국채라고 할게요. 국채의 수익률을 우리가 무위험 자산이라고도 많이 쓰긴 해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측면에서는 무위험 자산은 아닌데 뭐이 정도면 굉장히 위험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좀 실무적으로는 이런 자산들을 무위험 자산이라고는 우리는 좀 생각할게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험 자산하고 무위험 자산을 결합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랬을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최적 포트폴리오를 찾겠느냐? 첫 번째 최적 포트폴리오 찾려면 뭐예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지? 효율적 투자선을 찾아야 돼요. 효율적 투자선이 찾으려면은 자산의 이 포트폴리오에 ERP라고 할게요. 수익률도 알아야 되고 이 포트폴리오의 분산도 알아야 돼요. 그럼 세상에 있는 자산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무위험 자산, 다른 하나는 위험 자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험 자산은 몇 개냐? 물론 위험 자산 안에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막 그렇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전체를 하나의 클래스로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세상에 이럴 수 있잖아요. 무위험 자산이 한 개야. 위험 자산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한 개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딱히 그 위험 자산이 어떤 위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냥 여러 개의 위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위험 자산이 세상에 삼성전자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암묵적으로 이런 위험 자산은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이 있고 그러니까 클래스를 나눈 거죠. 그렇죠? 클래스를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어. 남한이 있잖아요. 여기가 뭐 어떤 뭐 지역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네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야, 넌 어디 사니? 나는 여기 경기도, 나는 강원도, 나는 충청도, 나는 전라도, 나는 경상도, 나는 뭐 제주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이제 지역으로 나눈 것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보니까 경기, 강원, 전라, 충청, 경상, 뭐 제주도도 하나의 도라고 한다면 몇 개야? 경기, 전라, 충청, 강원, 경상, 제주 6개. 6개 사는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전체를 보고 그냥 대한민국이야라고 하나로 볼 수 있잖아요. 위험 자산이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전체 큰 상위의 개념으로 위험 자산을 본 거예요. 그 위험 자산을 뚜껑을 열어보면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구나. 주식도 뚜껑 열어보니까, 주식 안에 또 주식이 나와. 주식을 열어보니까, 이 주식 안에는 또 무슨 우리나라 주식도 있고, 외국 주식도 있고, 또 뚜껑 열어보니까 외국 주식은, 애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예전에 제가 본 유튜버 중에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보는 거 있잖아요. 위험자산이 뭐냐면 약간 양파 같은 건데 그림이 있어. 그림이 이렇게 산에 있는데 산에 집이 있어. 조그맣게. 근데 갑자기 이 집을 확대해. 집이 나왔는데 이 집이 막 이렇게 보이고 집 안에 또 뭐 그림이 또 있어. 이렇게. 또 그림을 확대해. 보니까 또 그림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 그 그림 안에 뭐가 있는가 또 확대해. 또 뭐가 들어있어. 뭐 이런 것처럼 막 양파처럼 위험자산을 파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합쳐서 하나의 위험자산이라는 클래스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험자산을 그냥 RI라고 할게요. 이 클래스의 수익률을.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을 RF라고 할게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각각의 포트폴리오의 투자 비중으로 계산하면 돼. 그 다음에 요 자산들의 우리가 분산을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위험자산하고 무위험자산의 공분산 얼마일까요? 코베리언스 RF하고 RI는. 자, RF는 무위험자산이잖아요. 미래의 어떤 예상하면 예상한 대로 돼. 값이 안 변해. 얘는 상수. 얘는 변수. 상수하고 변수의 상관계수. 분산은 그죠? 상에서 0이에요. 또 그러면은 상수하고 1하고 2할게요. 변수의 우리가 말하는 상관계수는 0이야. 근데 얘는 이 자체는 상수의 표시분차는 0이야. 그래서 두 개의 공분산은 우리가 0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분산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공분산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볼까? 자, 기대 수익률은 너무 심플해. 이게 뭐 어렵게 돼 있지만 이거잖아요. 내가 포트폴리오에 투자했어. 얼마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W1에 RF를 투자하고 W2에 RI를 투자하며 이러면은 그죠? RI라는 걸 우리가 위험자산이라고 받고 RF를 무위험자산. 자, W1 플러스 W2는 얼마지? 1이야. 그럼 W1이든 W2든 이거를 하나의 변수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보시면 16-2가 어떻게 나왔냐? 위험자산에 무위험자산, 위험자산인데 내가 만약에 위험자산에 W만큼 투자했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무위험자산은 1-W만큼 투자하게 돼요. 그렇구나. 1만 또 그렇게 투자하면 되네. 그래 됐어. 그러면은 이걸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별거 없죠. 이게 그냥 정리한 것 뿐이에요. 자,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 분산도 내가 여기 무위험자산 1-W, 위험자산의 W예요. 계산하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두 개, 그 다음에 공분산. 자, 이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고, 공분산이야. 근데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의 공분산 얼마라고 했죠? 0이야. 그 다음에 위험자산은 상수잖아요. 상수의 분산은 0이야. 얘만 남았네.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표준편차는 이거네. 자, 그러면 식 6-14하고 6-11을 내가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하나로 만들려면 뭐 둘 중에 두 개랑 뭐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하나로 만들잖아요. 연결되는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 어떤 건덕지가 있을까? 보니까 여기 W 있네. 오, 그래. 여기도 W 있네. 야, 그렇구나. 이 W를 였다가 갖다 넣어볼까? 즉 W는 시그마 P분의 시그마 I로 이렇게 정리하네. 이거를 요따가 집어넣어 보자. 요따 집어넣은 게 요 식이에요. 야, 이 식이 되는구나. 요 식을 이렇게 돼 있지만 조금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죠. ERP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ERI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 수익률 차이 그다음에 시그마 I에다가 시그마 P예요. 야, 이런 수식이 나오네. 이거를 우리가 자본 배분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얘를 보면 이런 거죠. 시그마 P야, ERP야. 이거 수폭이에요. 여기 해당하는 뭐예요? 보면 요게 X죠? 이게 Y고
이게 X고 이게 Y고. 그러네. RF는 이 절편이야. 얘는 기울기야. 이렇게 되겠네. 이 기울기가 ERI 빼기 RF 시그마 I만큼 기울기가 되겠네. 야, 그러니까 뭐지? 요 표준편체하고 요 수익률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 직선의 관계가 있네.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 위험이 커지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커지다. 근데 이거를 왜 자본 배분선이라고 했냐면, 이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요 A점에도 투자를 하고 누구는 이 B점에서 투자해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을 누구는 위험자산이 많은데 투자하고 누구는 위험자산이 적은데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돈을 배분하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본 배분선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 배분선은 조금 슬퍼요. 왜 슬프냐? 얘가 시티폰 같은 느낌이야. 시티폰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 휴대폰 나오기 전에 있잖아요. 저 시대는 뭘 썼냐면 삐삐라는 거 써. 삐삐. 옛날 영화들 보면 허리춤에 차가지고 삐릭삐릭 삐삐가 와. 그래서 그 삐삐 열어보면 음성 산 사람도 있고요.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보고 누구한테 왔구나. 그래서 내가 공중전화 같은 데 가서 그 삐삐를 보고 전화를 때려요. 근데 삐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나온 게 시티폰이야. 시티폰. 왜냐면 삐삐가 많을 땐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상상도 못할 테지만 공중전화 있잖아요. 지금은 공중전화 보기가 힘들어요. 공중전화 박스에 줄이 진짜 장난 아니게 길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공중전화 카드에서 뭐 5,000원짜리, 5,000원짜리면 10% 할인해서 4,500원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사가지고 공중전화 카드를 다 들고 다니는 게 필수였어. 그러니까 어느 공중전화를 가더라도 막 길이 막 10m 막 그래가지고 전화 한 통 하려면 줄을 많이 서요. 그래서 나온 게 시티폰이야. 시티폰은 뭐냐면 이 공중전화 옆에 서 있으면 전화기를 두고 있는데 전화기가 터져. 대신 공중전화에서 좀 어느 정도 멀어지면 전화가 안 터져. 근데 시티폰이 나오는데 바로 안 돼가지고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휴대폰이 나온 거예요. PCS 폰이라고 할게요. 그 얘는 공중전화에 멀리 있어도 기지국이 있어가지고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PCS 폰이 나오니까 시티폰이 더 이상 안 돼. 시티폰은 사실 무선 전화기인데 지금은 이제 무선 전화기를 집에서도 안 쓰는데, 옛날에는요 좀 사는 집은 무선 전화기를 썼어. 유선 전화기도 있지만 무선 전화기 쓰면 집 안에 어딜 가든 다 전화가 터지는, 그 쉽게 말하면 그 일반적으로 가정용 무선 전화기보다 조금 통화 거리가 긴 게 시티폰인 거예요. 근데 얘 뭐냐면 얘 시티폰은 1년도 안 돼가지고 확 망한 거예요. 왜냐면 또 종이 나왔으니까. 요 자본 배분선이 그래요. 불쌍한 애야. 왜 불쌍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조금 했다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자본시장선이라는 게 나와요.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평균 분산 모형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코이츠 모형이라고 해요. 마코이츠 공분산 모형이야. 얘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효율적 자산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내가 투자해 라고, 그래, 너 아이디어 좋구나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자본 배분선이에요. 그러면 자본 배분선도 결과적으로는 위험자산을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위험자산과의 어떤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왜? 이 위험자산에 이 중에서 어떤 걸 투자하냐. 그림을 이게 이렇게 나왔지만,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얘가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조금 더 그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네. 잘 나와 있네요. 그림에. 자, 세상에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수식이 나왔잖아요. 요 수식이 나오기 전까지 요 수식을 어떤 그래프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어떡하냐. 이해한다면 시그마 P하고 ERP가 있어요. 위험자산을 우리가 효율적 자산 만들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거는 위험자산으로만 만든 효율적 투자선이에요. 효율적 투자선. 근데 무위험자산이 여기 있어. 그러면 우리가 투자 조합을 만들어. 얘하고 얘를 조합할 수 있어요. 야, 만들자. 이렇게 투자하겠죠? 괜찮네? 보니까 더 좋은 거 없나? 이거 아니라 여기 A 자산이 있어. 그러네. 무위험 자산하고 A하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네. 근데 또 보니까 여기 B 자산이 있어. 무위험 자산이랑 B를 만들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중에 요 밑에 있는 걸 C라고 하면 A, B, C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만큼의 위험을 내가 부담해. 요만큼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얻게 되는 보상이야. A를 선택하면 이만큼의 위험을 부담하는데 보상은 여기야. B는 이만큼의 위험을 부담하는데 보상이 여기야.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위험에 대한 보상률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여기 접하는 이런 자산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 배분선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시그마 P, ERP 한다고 여기에 이런 위험자산의 조합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위험자산을 만드는데 요 1번의 선을 만드는데 자 볼게요. 1번을 만들 때는 세상에 10개의 위험자산으로 만들었어. 그럼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세상에 10개. 만약에 2번을 만드는데 2번은 100개의 위험자산이에요. 그러면은 1번보다는 분산 투자가 많이 된 거잖아요. 그럼 수익률은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많이 됐다 보니까 10개보다는 수익이 큰 자산도 있을 거고 수익이 작은 자산도 있을 거예요. 편차가 너무 커지니까 수익의 편차가 그 다음에 위험의 편차도 커져요. 그러니까 100개의 위험자산을 만들면은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무형자산이라면 내가 무형자산이야. 이렇게 만든 게 좋아. 이렇게 만든 게 좋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 자산을 만들 때 세상에 N개의 자산이 있으면 그죠? 첫 번째 나는 N개 중에 10개로 만든 효율적 10개의 위험자산으로 만든 효율적 자산을 만들래. 두 번째 아니야 나는 100개로 만들래. 아니야 난 1000개로 만들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자산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즉 위험자산으로 만들어지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위험자산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위험자산의 어떤 뭐랄까 숫자가 많아지면 위험자산에서도 그죠? 수익률의 편차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좋은 그런 자산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죠. 그럼 시장에 N개가 예를 들어 1억 개라고 쳐봐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오면 첫 번째 1번. 1번으로는 이런 거 만들어. 1번. 2번으로는 이런 거 만들어. 3번으로는 이런 거 만들어. 이렇게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 모든 자산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그럼 우리가 1, 2, 3, 4 중에 어떤 자산이 제일 좋아요? 4번이 좋죠. 왜냐면 여기로 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좌상향할수록. 그러니까 4번이야. 즉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자산으로 효율적 투자선을 만들고 그때 무위험자산 있잖아요. 그때 만드는 선 이걸 우리가 CML이라고 해요. 캐피탈 마켓 라인. 이거를 자본시장선으로. 그러니까 요 CAL하고 CML은 어떤 거냐? 그죠? 요 CAL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그때 무위험 자산과 이 모든 이 자산 간에 접점 만나는 거 그런 선을 CML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게 똑같은데 그림상만 달라.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만들 때 효율적 추산을 만들 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요 선을 우리가 CML 캐피탈 마켓 라인이라고 하고요. 뭐 뒤에 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자산이 아니라 일부의 자산으로 만들었어. 캐피탈 얼로케이션 라인이라고 해요. 조금 그죠? 그래서 자산의 숫자를 최대한 많이 늘려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요 캐피탈 얼로케이션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으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돈이 드나? 안 드는데. 비용이 드나? 안 드는데. 야,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일부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CAL은 바람처럼 금방 사라진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CAL에 만든 정신이 여전히 CML 상에 깃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용어들이 많은데 야 그래 세상에 우리가 위험자산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만들었어 효율적. 그리고 무위험자산의 조합을 만드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최적 조합은 요 조합 그죠? 요 접하는 점이야. 왜냐면 이 접하는 점에서
만들면 요 기울기, 위험에 대한 보상이 제일 크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요런 식으로 이런 선을 만들고 요 선의 수식이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아까 전에 시그마 i였잖아요. 접점 포트폴리오니까 이거 시그마 t로 바꾼 것 뿐이에요. 얘가 기울기다. 이 기울기는 뭐에 대한 의미지? 자, ERT 빼기 RF예요. ERT는 위험자산, RF는 무위험자산. 얘네를 뭐라고 부르면요,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미요. 그렇죠? RP에서 이 차이가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냐면 기대값하고 CEQ, 이게 위험 프리미엄이었잖아요. CEQ는 확실한 돈, 기대값은 불확실한 돈, RF는 확실한 돈, ERT는 불확실한 돈. 그 둘의 차이가 위험 프리미엄. 그러니까 얘는 위험 프리미엄인데 그 위험 자산이 갖고 있는 위험을 표준변차로 측정하잖아요. 표준변차 한 단위당 위험 프리미엄, 표준변차 한 단위당 표준변차 위험이잖아요. 위험에 대한 보상,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산에서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럼 투자자는 어떤 거 하냐? 그러니까 합리적인 투자자는 요 선상에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결정해? 바보. 여기서 결정해? 바보. 왜냐면 위험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얘를 만들어요. 얘는 요 CAL에 의해서 전부 다 지배당하죠. 유일하게 지배당하지 않는 애는 누구예요? 위험자산 중에 T만 지배 안 당해. 이 저점 포트폴리오만. 그러니까 이런 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 수식상에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보니까 이 접점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위험자산으로 100%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요, 내 돈의 100%를 위험자산, 내 돈에 있는 거. 그럼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내가 위험자산에 더 많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가지고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애들은 일부는 위험자산, 일부는 무위험자산. 내가 무위험자산에 투자한다는 거. 무위험자산은 은행이라고 볼게요. 은행에 돈을 예금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은행한테, 내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내가 대출해 준 거예요. 여기는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으로부터 빌린 거. 그래서 차이 포트폴리오. 즉, 요 접점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어떤 자산들,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 만나는 거죠. 그런 애들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포트폴리오냐? 아, 걔네들은 우리가 무위험이자로 돈을 빌렸으니까 차이 포트폴리오야. 왼쪽에 있는 애들은 내 돈 중에 일부는 은행에 내가 빌려줬잖아. 대출 포트폴리오야. 내 입장에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 요 그림을 봤으면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개별 자산 측면에서 요 A라는 비효율적인 자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A라는 비효율적인 자산을 죽어도 선택하지 않나? 선택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야, 효율적 자산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처음에 A하고 B 자산이 있어. C 자산이 있어. 그럼 A, B하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B하고 C하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새로운 자산 D하고 여기가 E야. 그럼 또 만들었어. 만들다 보니까 이게 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요 D 자산에는 A하고 B를 결합해서 D는 A, B, C를 결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개별 자산 측면에서는 지배당하지만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효율적 투자선을 구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효율적 투자선에는요, 개별 자산 차원에서는 지배당하지 않는 자산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는 그죠? 여기 있는 애를 기억이라고 한다면 기억은 어떤 자산만 투자할까요? 요 T하고 세상에는 위험자산하고 무위험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만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험자산을 보니까 접점 포트폴리오 안에를 또 들여다보니까 여러 위험자산들이 있어요. 여러 위험자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냐면 여러 위험자산을 하나의 묶음으로서는 내가 투자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 이 T라는 여러 위험자산 중에 아까 A라는 자산이 있어요. 그럼 내가 A라는 자산하고 무위험 자산만 이런 투자 조합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투자 조합은 사실상 거의 안 나와요. 사실상 뭐 예외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A라는 자산이 있어. 누가 A라는 자산 단독으로 투자해? A가 효율적 투자선을 하나의 일원으로 될 수 있어가지고 효율적 투자산, 전체 점적 포트폴리오의 일부의 자산을 구성한 걸로는 투자가 가능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럴 수는 있겠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들은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예외적. 어떤 경우냐면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보면 여기에 P라는 자산이 있어. 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 P라는 자산을 투자할까? 투자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해.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P가 아니라 여기 요 사람이 이제 그림을 내가 못 그렸다. 다시 그려봐야겠다. 여기에 P라는 자산이 있어. P라는 자산은 효율적 투자선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A 구역에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가와 P를 결합하면은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든대. 그러면은 P하고 가를 결합해가지고 이런 효율적 자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예외적으로 P하고 가를 결합한 이런 효율적 자산을 투자한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 얘기는 이 P라는 자산과 요만한 CAL에 있는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분산투자 효과가 좋으면 예외적으로 이런 P라는 비효율적인 자산이 투자도 될 수 있으나 그거는 이제 문제 나오면 객관식 문제 나오면 말로 보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요 말을 어떤 식으로 이제 물어보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요런 자산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요런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얘는 투자 대상이 T하고 무위험 자산이에요. 대신 무위험 자산은 의무로 투자하죠. 의무로 투자한다는 건 무위험 이자로 돈을 빌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애들도 무위험 자산하고 T를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위험 자산에도 양으로 투자하고 위험 자산에도 양으로 투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CML이라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효율적 투자선을 만드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 자산으로 효율적 투자선을 만들면 그때 요 만나는 요 점을 우리는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그 어떤 자산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 물론 여기 엄밀히 따지면 모든 위험 자산이에요. 모든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고 이러한 포트폴리오 우리는 시장 포트폴리오 한다. 조금 더 이제 딥하게 가면 시장 포트폴리오는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의 시가 비중대로 만든 포트폴리오예요. 즉 뭐냐면 이게 시장의 전체야. A라는 자산이 있고 B라는 자산, C라는 자산이에요. A가 시가총액이 뭐 200이고 B는 400이고 아니다. 얘도 400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돈이 100만 원이 있네. 100만 원으로 A에 20% 투자하고 B에 40% 투자하고 그다음에 C에 40% 투자하면 이게 바로 시장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시장 포트폴리오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 자산의 시가 비중대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예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최적 자산 어떻게 투자하지? 그래. 위험 자산하고 무위험 자산으로 우리가 이런 효율적 투자선을 만드는 거야. 근데 무위험 자산이 들어가니까 효율적 투자선이 직선이더라. 그리고 나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더라. 그러면 이거 한다면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은 우리가 MRS라고 하죠. 한 개의 대체율. 이거랑 이 기울기가 MRS는 ERT 여기 RF 시그마 T 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이 나오는구나. 최적 자산이란 건 내가 위험 자산에 얼마큼 투자하고 무위험 자산에 얼마큼 투자하는 투자 비율이 결정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최적 자산을 찾아라 라는 건요. 내가 어떤 자산에 얼마큼 투자할지 투자 비율을 결정해라 이런 얘기랑 동의어예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두자산 분리 정리라는 거가 있나? 없나? 그쵸. 있구나. 이 두자산 분리 정리. 이 두자산 분리 정리를 한번 보고 갈게요. 두자산 분리 정리는 뭐냐면요. 심플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있어. A 자산하고 B 자산. 그럼 A 자산하고 B 자산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위험 자산이 N개라고 할게요. N개인데 그 N개로 구성된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A하고 B는요, N개로 구성된 자산들의 투자 비중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N개로 구성돼 있어요. 그럼 나는 이런 C 자산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C 자산을 만들지? 너 C 자산을 만들면 A한테 일부 투자하고 B한테 일부 투자. 쉽게 말하면 WA 플러스 WB 하면 너는 포트폴리오 C 자산을 만들 수가 있을 거야. 즉 A 자산과 B 자산의 투자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포트폴리오 만들면 그 포트폴리오도 요 효율적 투자 선상에 있어. 다시 얘기하면 효율적 투자 기회선에 있는 A하고 B가 있다고 치자. A, B의 두 개의 조합으로 효율적 투자 기회선상에 있는 이 자산들을 모두 다 복제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쉽게 보면은 우리가 좀 보면 여러분한테 내가 1과 2라는 숫자를 줬어요. 두 가지 숫자를 가지고 자연수를 복제할 수 있냐 혹은 정수를 복제할 수 있냐. 복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1과 2로 가지고 예를 들어 자연수 전체도 만들 수 있고 정수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연수를 복제해라. 그러면 1과 1이 가니까 1 더하기 1 하면 2가 돼. 그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3이 돼. 1을 3번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요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두 개의 효율적인 자산으로 가지고 투자 비율을 달리하면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자산을 만들 수가 있다. 복제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두자산 분리정리예요. 다른 말로 조금 더 이거 명확하게 한다면 A와 B가 효율적 투자선에 위치한 자산이다. 그래서 임의의 자산이에요. 어느 자산이든 A 그 두 개의 자산을 만들면 그 두 자산으로 만든 요 G 자산이나 T 자산처럼 임의의 효율적 투자선 위에 있는 임의의 두 자산으로 이제 다른 자산을 만들면 그 자산 역시 효율적 투자 선상, 효율적 투자 기회 선상에 있는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자산 분리 정리다. 자, 써있네 여기. 효율적 투자 선상에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 할지라도 임의의 두 효율적 포트폴리오 결합하여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두 자산이라도 이 두 자산, 효율적 투자 선상에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임의로 선택해서 임의의 투자 비율로 정하면 그 결과로 나온 새로운 포트폴리오도 효율적 투자 기회선에 있는 효율적 투자 자산이다. 이게 투자산 물정리예요. 문제 한번 보죠. 1, 3번은 좀 어려워요. 자, 볼까요?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1번, 2번 자산이 이렇게 있어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뭘 찾으라는 거야? 공매도는 가능하지 않다. 이건 뭐냐면 W1도 양수, W2도 양수 이런 의미예요. 적절한 항목만, 그러니까 옳은 거 고르라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무이용 포트폴리오 만들기 위해서 1과 2의 구성 비율은 얼마냐? 보죠. 무이용 그죠. W1은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2 시그마 1, 2, 시그마 2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1, 2잖아요. 그러니까 무이용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되죠. 이거면 시그마 1의 제곱이 요거를 1번이라고 한다면 표준면 차예요. 0.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은 0.15네. 0.15의 제곱.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야. 아우 귀찮아. 마이너스 2 곱하기 0.1 곱하기 0.15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 얘는 0.15의 제곱 빼기 0.1 곱하기 0.15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대략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나냐면 W1이 0.6이 나와요. 이게 0.4, 0.6을 바꿔놨어. 우리 이전 시간에 계산한 것도 좀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 자, 상관계수가 0.2일 경우 포트폴리오의 표준분차를 10%보다 작게 만드는 구성 비율이 존재하느냐? 자, 상관계수가 0.8일 경우
포트폴리오 표준분차는 10보다 작을 수 없나? 사실 나하고 다는요 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상으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이걸 이제 이거를 생각하는 게 어렵지. 생각만 하면 계산하는 거는 뭐 이렇게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안 지워지냐 얘는. 아, 진짜 이거 오래돼가지고. 아유 모르겠다. 알아서 해야겠다. 알아서 해라. 자, 볼게요. 그림을 본다면 이게 시그마고 이게 ERP예요. 자, 1이 보면 여기 있어요. 표준분차가 10%, 기대 수익률이 13. 이거 I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15%고 기대 수익률이 20%예요. 그렇죠? 13이고 20. 여기에 있어. 이에요. 자, 상관계수가 뭘 일단 무시해. 앞에 있는 거. 표준분차를 10%보다 작게 만드는 거. 뭐냐면 1과 2를 투자해서 표준분차보다 10%가 작게 만드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느냐. 그 얘기는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포트폴리오 표준분차는 10%보다 작을 수 없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 자산 중에 1번 자산이 어떤 자산 MVP가 된다면 1번 자산이 만약에 MVP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요. 그러면 1번 자산이 MVP가 된다는 얘기는 100%요 1번 자산에 내가 투자할 때잖아요. 그때 상관계수가 얼마예요? 난 몰라. 1번은 그때 상관계수보다 상관계수도 작으면 이런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1번 자산의 표준분차보다 더 작은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죠. 만약에 요 MVP가 I 자산일 경우에 그때 두 자산의 상관계수는 얼마냐? 그러면은 얘를 1번 자산이라고 얘를 2번 자산이라면은 시그마 1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2의 제곱 1번 자산 올려 1이라고 할게요. 빼기 2 시그마 1, 2예요. 시그마 2의 제곱 빼기 시그마 1, 2. 그러면은 W1에 내가 몇 퍼센트 투자해야 돼요? 100% 투자해야 되잖아요. 이 100이 되려면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러겠다. 이게 헷갈리니까 여기에 100% 투자한다면 요 자산에는 0% 투자하죠. 이거를 다시 이게 헷갈린 이유가요. 분명히 여기는 1번이고 2번이야. 근데 얘를 1번, 2번이라면요. W1, W2 계산할 때 공식에 어떤 노테이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호를 표시한 게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얘가 표시상으로는 2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얘를 1이라고 보자. 얘는 표시상으로는 얘가 사실 1번 자산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얘를 2번이라고 보자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1번을 요 1번으로 보는 거예요. 즉 얘를 요 자산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요 문제를 계산할 때는 1번을 얘를 1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자산에 100% 투자한다면 여기 있는 자산 0%예요. 그럼 요 자산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0% 투자하려면 이게 0이 되려면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분자가 0이 돼야 돼. 시그마 2의 제곱 빼기 시그마 1, 2가 0이 되면 돼. 시그마 2 제곱 빼기 시그마 1, 시그마 2, 로 1, 2가 0이 되면 돼. 이게 없어지겠죠? 시그마 2 빼기 시그마 1, 로 1, 2는 0. 자, 로 1, 2는 계산이 또 오랜만에 하려니까 시그마 1, 로 1, 2는 시그마 2니까 로 1, 2는 시그마 2분의 시그마 1이야. 여기서 시그마 1이 여기잖아요. 시그마 1이 얼마냐? 15%. 시그마 2는 10%. 2분의 3이네. 즉,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2분의 3이니까 0.67이야. 0.67일 경우에는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만들면 요 밑에 자산에다가 100% 몰빵해야 돼. 그 얘기는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0.67보다만 작으면 요 10%보다 더 작은 이런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0.2이면은 0.67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10%보다 더 적게 만든 포트폴리오가 존재한다? 존재해. 맞아. 상관계수 0.8이야. 0.67보다 크죠? 그럼 요 10%보다 작게 만든 포트폴리오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제일 작은 게 얘가 MVP가 되니까 작을 수 없다. 얘도 맞아. 자, 두 자산 A, B가 모두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면 효율적 투자선에 있어. A, 그렇죠? 예를 들어 B가 있어요. 두 포트폴리오 A와 B의 구성비를 선형 결합한 그게 뭐예요? A하고 B를 임의로 만든 포트폴리오 P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포트폴리오도 효율적 투자 선상에 있는 거죠. 라라는 게 뭐예요? 두 자산 분리정리. 그러니까 나다라.
이 문제 좀 어려워. 이 문제는 이거를 머릿속에서 생각해내는 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어렵고요. 이 문제를 얘기하면 이게 2차 시험에서도 한 번 나왔고 1차 시험에서도 두 번이나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이 아이디어를 참 제가 봐도 잘 만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출제위원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좀 자주 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파트 5에 보면 제가 안 푼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한번 풀어보죠. 199페이지 있는 내용인데, 자, 지배 원리를 이용해서 두 위험자산 A, B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A, B에서만 자산을 선택하려고 한다. A, B의 기대순위가 표준표가 있다. 상관계수가 0이야. 자, 상호 배타적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둘 중에 위험회피적인 투자자는 뭘 선택할까요? 자, A가 B보다 수익률이 높네? 위험도 낮네. 그럼 A 윈이지. 그러면은 일단 틀린 거 고르려니까 자산 A를 선택한다. 얘는 맞는 얘기야. 없애주자. 하는 거죠. 자, 상호 배타적인데 위험 중립적이야. 위험 중립적인 애들은 뭘 고려해요? 오로지 기대 수익률이야. 위험은 신경 안 써. A하고 B 중에 A가 좋아. 맞네. 지우자. 상호 배타적인데 A를 선택하는 위험 선호적인 애들은 뭐예요? 위험 선호적인 애들은요, 효용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수익이 있고 위험이 있잖아요. 둘 다 높은 게 좋은 거야. 그럼 A하고 B를 비교하면 야, 수익도 얘가 높네. 위험은 얘가 높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험 선호적이지만 A를 선택하는 애도 있고, 왜냐면 A가 기대 수익과 표준 편차 측면에서 둘 다 높은 건 아니잖아요. 절대 숫자가. 근데 위험 선호적인 사람은 둘 다 높으면 둘 다 낮은 것보다 좋단 말이에요. 즉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이 A가 예를 들어 수익률이 10%고 표준 편차가 5야. B라는 자산의 수익률이 20%고 표준 편차도 20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위험 선호적인 사람은 B를 선택하지만 여기서는 하나가 좋고 하나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선호도에 따라서 A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B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맞는 얘기다. 자, 두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 모든 위험 회피적 투자자는 A를 양의 비율로 보유한다. 요 말이 참 그래요. 왜냐? 이 말 볼까요? 요 4번하고 5번이 또 같은 연결인데요. 자, 두 자산을 분산 투자한다고 볼게요. 그려보죠. A가 표준편차가 10, B는 20, A는 12%. 이게 A. B는 이게 5%. B. 야, A하고 B니까 당연히 보시면 어떻게 돼요? A하고 B면 A가 B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경우에 야, A가 B를 지배하는데 과연 요 B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 자, 만약에 A하고 B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요. 어떻게 되지? 요렇게 좀 되려나?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요 자산은, 그쵸? A에 지배당하지 않죠. 요 자산도 A에 지배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1이 아니다? 마이너스라도 이런 수식이 될 거 아니에요. 요 자산은 A에 지배당하지 않죠. 근데 이런 자산을 만들려면 잠깐만, 그쵸? 양이니까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 자체가 등신 같은 자산이야. 그죠? 지배당하지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이게 A하고 B의 상관계수가 매우 낮으면 더 좋은 대안, 더 좋은 건 아니지만 왜냐면 A하고 요 P라는 게 서로 뭐랄까 지배관계는 있는 건 아니지만 취향에 따라서 P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비율을 보유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자, 두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경우 A하고 B를 각각 7대 3의 비율로 보유하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가 존재할 수 있느냐? 자, 보시면 요 자산 A하고 B를 만들었을 때 요 자산이 어떤 자산이냐? 위험이 제일 작은 자산이죠. MVP. 그러니까 왜냐면 P 자산을 만들었어. 그럼 MVP를 중심으로 대칭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B 자산을 단독으로 선택하는 놈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P 자산보다 아래에 있는 자산들은 선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 자산이 MVP인 거죠. 그래서 MVP가 됐을 때 A 자산의 투자 비중을 계산하면 되겠죠. 해볼까요?
우리가 A 자산의 투자 비중을 여기서는 A로 해보죠. WA는 시그마 A 제곱 플러스 시그마 B 제곱 이게 이 시그마 AB 시그마 B 제곱 시그마 AB. 자, 위험회피적 투자자가 자, 상관계수가 0이네. 0이니까 이게 0 없어져. 시그마 B 제곱 시그마 A 제곱 플러스 시그마 B 제곱이에요. 시그마 B 제곱은 0.2의 제곱, A 제곱은 0.1의 제곱 플러스 0.2의 제곱, 0.01 더하기 0.04, 0.04. 야, 0.05분의 0.04네? 얼마지? 0.8. A 자산에 최소 분산 투자하면 A에 0.8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A에 70대 30을 투자하면 P에서 아래쪽으로 간단 말이야. 즉 비효율적인 자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요 포트폴리오 입장에서는요, 최대한 양보하는 거. 상관계수가 0일 때 최대한 양보하는 게 A가 80%, B가 20% 투자하는 게 최대한 양보예요. 만약에 B를 더 투자하게 되면 P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혼자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돼 가지고 지배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최대한 8대 2까지는 양보하더라도 그 밑으로는 양보 못 하는 거. 5번이 되는 거예요. 얘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풀어도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뭔가 싶을 수도 있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한번 이해 봐가지고 이해 안 된다고 뭐 포기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그냥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내 마음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해 한번 볼까요? 이건 간단하겠죠? 위험자산 A, B, C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보다 다한 것 같아요. 지배 원리를 이용해서 투자자 값은 세 가지 위험자산 가운데 두 가지를 선택하려고 한대요. 두 개. 그러니까 세 개 중에, 그렇죠? 이 중에 두 개를 뽑아가지고 내가 뭘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5대5로 투자한데서 그걸 K를 만든대요. 자, K의 수익률이 표준변제에 가까운 것은 상관계수가 0이에요. 일단은 개별 자산 측면에서 우리가 효율적인 자산을 보죠. 9하고 10. A, B 하면 누가 지배 관계가 있나? 없네. 근데 A하고 C는요. C가 A보다 좋아. 수익률이. 편차도 나죠. A는 탈락. B하고 C를 가지고 만들어야겠다. 그때 보시면 표준변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B, C니까 시그마 P 제곱은 그죠? W, B의 제곱, 시그마 P의 제곱. WC의 제곱, C의 제곱, 2, WP, WC, 시그마, BC죠? 상관계수 0이니까 이 자체가 0이 되죠? 공모산이 0이니까 반반씩 투자하면 되잖아. 0.5 곱하기 시그마 P는 0.15 제곱, 0.5 곱하기 0.1 제곱. 요 계산하면은 요거잖아요. 이 전체 나온 값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3번처럼 9%가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3번도 보죠. 자, A의 수익률의 평균과 표준변차는 9하고 20이야. 자, 그럼 ERA가 9%고, 그 다음에 시그마 A는 20%는 뜻이죠. 주식 B의 수익률의 평균과 표준변차는 5하고 10이야. ERP는 얼마냐? 수익률 평균이 5%. 표준변차 시그마 B는 10%. 이 두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C는 쉽게 말하면 ERC는 이런 거네. WA에 RA 쉽게 말하면 WB에 RB 이런 식으로 수익률의 평균 분산을 관한 주장을 맞는 것은 공매도가 가능하대요. 공분산은 0이다. 자, 두 주식의 수익률이 공분산이니까 코베리언스 RA, RB가 0이래요. 얘는 시그마 AB로 쓸 수 있죠? 얘는 시그마 A, 시그마 B, 로 AB예요. 공분산이 0이라는 건 0이 될 수 있는 건요. AB는 지금 양수잖아요. 0이 못 돼. 0이 되는 건 얘만 0이 돼. 즉 A하고 B의 상관계수가 0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그냥 그림상으로 A는 B가 좀 난데 10% 그리고 B는 수익률이 5%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A는 여기가 20%
그다음에 이게 9%래요.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 근데 상관계수가 0이잖아요. 되게 낮죠. 그러면 얘네들은 느낌상 이렇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율적 추사선을. 자, 그리고 더구나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이게 공매도가 가능하다. 공매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MVP야. MVP보다 왼쪽에 있는 건 못 만들어. 근데 MVP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만들 수 있잖아요. 포트폴리오의 C의 수익률의 평균이 29%. 왜 못 만들어? 9%하고 5%를 가지고 조합으로 29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만들 수 있겠죠? 그죠? 9하고 5의 조합 해봐요. 9 곱하기 네모, 5 곱하기 세모 해가지고 29를 만들 수 있나? 네모, 세모는 조율하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만들 수 있어요, 이건요. 자, 그래서 이제 맞는 거 만들 수 있고, C의 수익률이 0%. 만들 수 있죠. A하고 B의 조합으로 수익률 0% 만들어봐. 봐봐요. 우리가 수익률이니까 ERP잖아요. 29%는 저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29%. 0%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29% 넘을 거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다 보면 언젠가 0%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난단 말이야. 가능해. 마이너스 5? 떨어지다 보면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에요. 가능해요. C의 분산이 0. 이게 뭐예요? A하고 B를 결합해서 만든 포트폴리오가 요거예요. 요 전체. 그 쉽게 말하면 요 전체는 포트폴리오 C란 말이에요. 그럼 C의 분산이 0이 되려면 여기가 MVP잖아요. C의 분산이 0이 된다는 건 무위험 자산을 만들 수 있느냐예요. 무위험 자산은 언제 만들어요? 두 자산의 수익률에 어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무위험 자산 만드나? 우리가 W C 아니나 여기서는 포트폴리오니까 그죠? WA라고 하죠. A를 가지고 만든 MVP니까 보시면 시그마 A 제곱, 시그마 B 제곱 빼기 2 시그마 AB, 시그마 B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AB 이렇게 돼요. 얘가 어차피 0이잖아요. 공무산이니까 시그마 A 제곱은 0, 그죠? 0.2야. 0.2의 제곱. 시그마 B 제곱은 0.1의 제곱. 0.1의 제곱. 아까 비슷하네. 0.04 더하기 0.01, 0.01은 5분의 1이네. 20%. 그러니까 A 주식에 20% 투자하고 B에 20% 투자해요. 그런 자산이 그죠? 보시면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볼까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그림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시그마 P 제곱은 WA 제곱 시그마 A 제곱 WB의 제곱 시그마 B의 제곱 플러스 2 WA WB 시그마 AB예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시그마 C 제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A하고 B의 조합을 만드니까. 자, 보죠. 얘 값이 얼마죠? 0이죠. 왜냐면 공모산이 0이니까. 자, 얘는요. 양수. 얘는 양수. A하고 B로요. 아무리 공매도가 가능하더라도 둘 다 제곱이기 때문에 어떤 조합을 해도 우리가 실수에서는 절대로 이거를 0을 조합 만들 수가 없어요. 양수 더하기 양수인데 양수니까 0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맞는 거는 얻는 거야. ABC가 맞네. ABC 3번 2번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제 끝났네. 자, 하여튼 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